어떻게 푼다? 채워 넣으십시오. 앞쪽에 요거, 네모박스 앞쪽에 요거 채워 넣어 주시고요. 해석기하여서 성분이 막 언급이 되어 있는데 벡터의 내적 구하래 라고 나오면 얘를 집어넣는다 라고 밑에 네모박스에도 잘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A1, B1 플러스 A2, B2라는 공식이 나오는지 우리 증명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벡터 A, 벡터 B예요. 우리가 아까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는 요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길이, 이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성분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를 선생님이 봤어.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를 나는 평각을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생각나십니까? 네. 예, C 코코 C 그 코코 CC 반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코코 CC 반 작업합니다.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반대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사인 베타, 사인 알파라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코사인 베타를 구해볼 겁니다. 자, 코사인 베타라는 것은 베타각이 이만큼이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지. 우리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를 절대값 벡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네. 길이니까. 네.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B1 맞나?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베타 너희들이 코사인 알파 불러봐. 코사인 알파는 뭐분의 절대값 벡터 A분의 A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사인 베타를 불러봅니다. 사인 베타는 절대값 벡터 B분의 B2 곱하기. 자, 사인 알파를 불러봅니다. 절대값 벡터 A분의 A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와, 공통 분모네. 그래서 이 공통 분모를 예쁘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A1, B1 플러스 A2, B2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이제 밑에 좀 칸이 잘려 있어서 선생님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 요런 게 보일 겁니다. 얘는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선생님이 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 얘가 원래 코사인 세타였잖아.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그리고 코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A1, B1 플러스 A2, B2를 대입했어요. 약분되네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A1, B1 플러스 A2, B2만 살아남게 된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유클리드 기하와는 달려 해석 기하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요 길이 이렇게 모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요게 바로 벡터의 내적이야. 그래프에서 봤을 때의 설명 되겠습니까? 자, 아까는 한쪽이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얘 곱하기 얘라고 했다면 지금은 해석기하에서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되겠죠? 요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당구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벡터 A 도트 벡터 B는 A1, B1 플러스 A2, B2는 벡터 A가 0벡터 또는 벡터 B가 0벡터일 때도 성립한다. 예, 0벡터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요. 포기. 남의 플러스. 같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와 B를 주면서 야, 두 벡터 A, B의 내적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내적 문제가 나오면 각이 언급되어 있는 문제인가? 성분이 나와 있는 문제인가 봐야 되죠? 딱 봤더니 얘는 성분이 언급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적을 A1, B1 플러스 A2, B2라는 공식에 의해서 편하게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성분이 온전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네. 저 X 해결해야겠네.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벡터 A의 크기가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 A의 크기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듭니다. 시작!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2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양변 제곱해서 내가 싫어하는 루트 없애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 그러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오, x는 1이구나. 결국 벡터 a는 1, 마이너스 1. 벡터 b는요 0, 2라는 이와 같은 값이네요. 벡터 A 도트 벡터 B 구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곱해서 0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그러므로 스칼라 값으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십. 10 아니에요. 아래 있는 문제 답. 25 아니에요? 아니에요. 25. 알아, 나 몰라. 빠르게 해줄게. 원처럼 타원도 제한 변역이 있어요. 25 아니라고 하셨죠? 네, 25 답 아닙니다.
얘기해보자. 결국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내적을 풀어내야 돼요. 내적을 푸는 방법에는요, 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와 성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그림은 X좌표, Y좌표 있네? 해석기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성분적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원의 최대 최소가 거랑 비슷해요? 아 나오네. 이게 16. 아니에요. 아, 네. 제한 변역이 있어 원처럼 타원도 xy가 아무 점이나 막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의 범위와 y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한 변역을 따져서 최대 최소를 만들어야죠. 아, Y를 생각하고 왔는데. 다시. 34. 아니에요. 정말. 미친. 왜 이렇게 많냐? 그 대입을 해야 돼. 그런 건가? 같이 풀까? 아니요. 열심히 풀고 그럴 있구나. 수도 있고 아니면 영자면 그냥 푸네. 9 정답이에요. 9.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적 나오면 각이야? 성분이야?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각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좌표 평면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성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성분을 표현해 볼게요. 뭔지 모르니까 얘는 x, y라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 타원의 초점 구할 수 있죠? 25야. 9 더하기 16이니까 타원의 초점은 각각 4,0 그리고 마이너스 4,0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는 이 벡터 FP를 성분학적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D 빼기 앞입니다 라고 했죠? P에서 F 방향으로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x-4,y라는 이런 성분을 가진 벡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벡터 F-P도 구해볼 겁니다. 자, 얘도 D 빼기 앞이니까 P에서 F-를 빼버렸어. 그러면 x 플러스 4,y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자, FP 도트 벡터 F-P인데 둘 다 내가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A1, B1 플러스 A2, B2 공식에 의해서 요거 두 개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요거 두 개 곱하면 y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 두 개 나왔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럴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 바로 여기에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y의 제곱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9분의 y의 제곱은 1-25분의 x의 제곱이므로 양변에 9를 곱하면 9-25분의 9 x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네요. 대입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마이너스 25분의 9x의 제곱. 그래서 요 내적을 계산했더니 얘는 25분의 16x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5, 아무리 커도 5예요. 얘를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 이상 25 이하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에다가 25분의 16x의 제곱, 25분의 16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는 0이 나올 테고 여기는 요거 곱하면 16 되겠네요. 이제 이 식에다가 몸짓을 한다? 빼기 7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아무리 커도 몇이다? 9다. 최대값은 9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내적의 기본은 이거예요. 각 문제야? 성분 문제야? 라고 판단한 후에 성분이면 적극적으로 성분화시켜서 풀어야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 법칙 기초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벡터 B, 벡터 C가 있어요. 그런데 1. 교환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자, 내적이었죠? 즉 무슨 얘기냐? 벡터 A 도트 벡터 B랑 벡터 B 도트 벡터 A랑 같은 스칼라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교환법칙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교환법칙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환법칙의 특징은 대상이 두 개고 연산 종류가 한 종류인 경우다. 이 상태에서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법칙.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쳤었습니다. 자, 또한 내적에 관해서는 분배법칙도 성립한다요. 자, 예를 들어서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C라는 이런 식은요. 분배 법칙은 대상이 두 개고 연산 종류 두 종류지. 그래서 말 잘못했다. 대상이 세 개고 연산 종류 두 종류지. 그래, 도트하고 플러스 두 종류 나왔어. 이때는 분배 법칙 어떻게 하는 거랬어? 요 대상과 연산을 통째로 여기에도 한 번 분배하고 여기에도 한 번 분배하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C라고 이렇게 바뀐다. 자, 반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C라는 식이 나와 있으면 벡터 A 도트 벡터 C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C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때? 교환법칙이나 분배법칙의 라인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전개해주면 되는구나. 다항식 계산할 때 전개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에 뭐 있나요? 택배? 책? 김은근 책? 챙기세요. 네. 이렇게. 잠깐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결합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의 벡터 A 그리고 여기에 도트 벡터 B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벡터의 내적이 나와 있는 상태다. 자, 얘는요 실수의 특권에 의해서요 그냥 실수는 아무데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실수는 뜬금없이 K에다가 붙여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혹은 실수는 아예 밖에 나온 상태에서 벡터 A 도트 벡터 B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가 나올 때는 실수의 특권에 의해서 아무데나 마구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은 벡터의 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그냥 전개하듯이 풀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벡터 A 도트 벡터 C 더하기 벡터 A 도트 벡터 D 더하기 벡터 B 도트 벡터 C 더하기 벡터 B 도트 bek터 D라고 그냥 편안하게 전개하듯이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도 상관없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야? 우리가 그냥 평소에 전개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요 제목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법칙 기초라는 말 있죠? 요 위에다가 땡땡이라고 치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기호 대신 곱하기 기호 대신 곱하기 기호 대신 이렇게 도트 1분 다항식의 전개와 동일하다. 곱하기 기호 대신 도트 1분 다항식의 전개와 동일하다. 곱하기 기호 대신 도트 1분 다항식의 전개와 동일하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넘어가서요. 방금 위에서 정리해 놓은 1, 2, 3번을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환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벡터의 성분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이때 벡터 A 도트 벡터 B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식 나옵니까? A1, B1 플러스 A2, B2 나오죠. 자, 아래에 있는 식 벡터 B 도트 벡터 A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됩니까? B1, A1 플러스 B2, A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곱셈은요. 여기는 지금 곱하기지.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지. 결국 위식 아래식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므로 벡터 A 도트 벡터 B랑 벡터 B 도트 벡터 A는 같으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간단히 증명이 됐습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배 법칙 볼 텐데 하나 빠진 오타가 있어요. 요게 도트 찍어 넣으세요. 도트. 요게 도트를 찍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벡터 B 더하기 벡터 C를 할 거예요. 두 벡터의 덧셈을 할 겁니다. 그럼 X 성분은 X 성분끼리 그리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요렇게 더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C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점에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한 후에 더하면 되죠? 그래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해줍니다. 더하기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줍니다. 라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 이렇게 써도 될까? 얘를 A1, B1 그리고 여기 A2, B2 보이죠? 더하기 A2, B2부터 쓸 거야. 그리고 A1, C1 더하기 A2, C2라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역으로 갈 수 있지. 와, X 성분끼리 곱한 후에 Y 성분끼리 곱한 후에 더하면 이거는 내적의 표현이네. 어떤 벡터의 내적입니까? 벡터 A 도트 벡터 B를 의미하죠. 자, 여기에 있는 녀석도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인데 어떤 벡터의 내적입니까? 벡터 A 도트 벡터 C죠.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을 딱 봤더니 와,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C는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C라고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필기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합 법칙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K의 벡터 A 도트 벡터 B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벡터의 실수배기 때문에 우리가 K의 A1, K의 A2 도트 B1, B2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하면 내적은요. X항은 X항끼리 곱하는 거니까 K, A1, B1 더하기 Y항은 Y항끼리 곱해야 되니까 K, A2, B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조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차피 숫자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예요. 실수의 특권에 의해서 조기에 보이는 K가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도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아무런 상관이 없다예요. 글씨가 이상하네. K2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은 역시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한 후에 더한 거니까 내적인데 이거 뭡니까? 벡터 A죠. 얘는 어떤 내적 되겠습니까? K의 벡터 B라는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K의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벡터 A 도트 K의 벡터 B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실수 K는 여기 저기 아무데나 한번 곱해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의 연산에 아까는 기초 법칙 배웠죠? 자, 요번에는요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엄청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르쳤던 개념 중에 벡터 A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제곱을 했어.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벡터 A 도트 벡터 A라고 했죠. 그럼 우리 요 구조가 얘하고 얘는 구조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구조가 같다는 것은 결국 저식은 요건 쓰지 마십시오. 저식은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A 플러스 벡터 B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그냥 전개하듯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적어볼까? 시작! 벡터 A 도트 벡터 A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도트 벡터 B라고 했죠. 그런데 요 녀석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으로. 그리고 얘는요 서로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거지. 그래서 2배의 벡터 A 도트 벡터 B. 얘는 뭐라고 바뀔 수 있습니까?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완전 제곱식 풀듯이 생각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완전 제곱식 풀듯 생각하되 제곱되는 거 있지. 이렇게 똑같이 제곱되는 것에만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제곱이 안 되는 건 그냥 도트로 표시를 해주되 제곱이 되는 것은 도트가 사라지고 절대값이 남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편하게 앞에 있는 거 제곱합니다.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두 곱해줘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2의 벡터 A 생략하면 안 돼요. 도트 벡터 B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제곱해주면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야 돼.
원래는 속에 요런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생략하고 나머지는 편하게 우리가 앞으로 쓰는 방식으로 쭉쭉 적어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합니다.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모두 곱해져 마이너스 2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자, 3번은 합차 공식의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끼리 곱